대학을 두고 지성의 전당이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대학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영남대 그리고 영남2공대 똑같이 영남학원재단 소속의 대학들인데요. 이 대학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정년 퇴임한 정지창 교수,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2공대는 임정철 교수 파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라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이해되십니까? 이 두 분 교수는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털남 보이는 팟캐스트는 바로 이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 통과하는 길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대학교명 변경 시도는 임시로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서 박정희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1위로 해서 재단에 올리자. 영남2공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고 영남대에서는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이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영남학원의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영남대를 제가 옛날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영남대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일체 영남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박근혜 씨한테 줄을 대는 것이 이제 학교 교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그 연수회를 하는데 제가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영남대학교의 최외출 교수라고 초빙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 우리 영남2공대학교 사회적 공헌이나 그런 거 이바지할 방안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아주 일방적인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곡합니다. 누가 유신하려고 그렇게 하죠?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은 미래지향적인 대학이라는 그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게 그 도덕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정치적으로 어디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와 융화하는 것 제대로 융화하는 게 적어도 학자의 양심,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냐면 좀 장기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하는 건 10년 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에 종속돼서는 안 되고 주체적으로 정치 권력한테 자기의 필요한 어떤 자유를 확보해야지 그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이 별로 성립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임정철 교수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영남2공대 네. 여기서 한 일주일 전쯤에 제주도에서 교직원 연수가 있었는데 이때 무슨 좀 일이 있었다고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영남2공대학교는 2년에 한 번씩 그 교직원들의 재충전 기회 예. 겸 뭐 교직원들의 이제 학교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교직원 연수회로 예. 2년에 한 번씩 그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에 가서 그 연수회를 하는데 네. 제가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이제 외부 연사를 보통 한두 분 정도 초대를 해서 하게 되는데 원래는 영남대학교의 최외출 교수라고 지금 네.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을 박근혜 초빙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어쩌면 좀 이런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례했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요? 강사들이 보통 공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간입니다. 예. 1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무려 2시간을 넘게 양해를 받았다는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열변을 그렇게- 토하셨군요. 최희철 교수께서. 그렇다고 근데 볼 그 수가 열변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 그게 합리적인 내용이고 우리 뭐 제목은 우리 영남이공대학교 사회적 공헌에 관한 사회적 공헌이나 그런 거 이바지할 방안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해놓고 예.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아주 일방적인 예.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오. 그런 이야기로 뭐 전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추진했던 이제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서 위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쭉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이런 거였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마지막에 구호제창이 있었다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뭐 집단주의 뭐 동의만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 예. 마지막에 뭐 우리는 할 수 있다든지 지금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오른팔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오.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구호제창을 하는 마지막 그런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이잖아요, 교직원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중에는 교수님도 계신 거고 학교 직원도 계시는 분 거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구호제창하자 오른손 들고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고 한 두 가지 외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예. 그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 제가 거기에 또 따라서 구호제창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생각이 좀 복잡해서 아마 두 가지 정도 그 구호제창을 했는 그래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할 때의 장면이 정말 한번 그림으로 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박 대통령이 둘이잖아요. 호칭을 지난 대통령은 바방, 현재는 현방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53년 만에. 아버지는 가서 돈 빌리러 갔다 퇴짜 먹고 딸 대통령은 가가지고 투자금으로 갔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배우고.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잘 살아보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곡합니다. 누가 유신하려고 그렇게 하지? 그 기획서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은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글쎄 거기 강연회장이라고 그러는 게 일반 뭐 토론회장과 달라서 일방적이죠. 그냥 앉아서 방송에 듣는 있어서. 거죠, 뭐. 예. 예.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고 나머지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 마치고 나서 아주 진짜 언짢은 교수들은 그냥 무례했다 정도가 아니고 예. 몇 가지 질문을 할까 생각도 하기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막 반박성 질문.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두에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일련의 어떤 흐름 내지 분위기의 어떤 뭐 정점을 찍은 게 그 강연 그거 같은데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임정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파면 일보 직전까지 가 계십니다. 예, 웃으면서 얘기할 달랑달랑. 사안이 아닌데 하도 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묻는 건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징계위가 열렸다면서요. 열렸습니다. 아직 7월 통보는 오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정지창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명예교수로 이제 보통 추대가 되는데 지금 이 그 명예교수 추대에서 배제된 부분들. 근데 사유가 사실은 영남대나 영남 20대의 지금 분위기. 거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 바로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위기라든지 학교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냥 간단히 일반화하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임정철 교수님께 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남 20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뭐 전시가 된 거나 대학교 이름을 뭐 박정희 대학교요? 그걸로 개명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에?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토론회장에서 예. 작년이죠. 작년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 통과하는 길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한 20m, 30m 간격으로 계속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 무슨 서화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고 그건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지금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리에 예. 차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오.
운동장 옆으로 해서 예. 이렇게 쭉 그 전시가 됐었는데 설립자라는 그런 그 미명하에 네. 총장실의 사진이나 예. 혹은 뭐 대통령이 쓴 글귀나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교명 변경 시도는 재작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전문대학도 간호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4년제로 되면서 예. 그 대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야지 또 학사 학위를 줄 수가 있으니까 예. 대학교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교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명을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변경을 하는데 예시를 갈로를 쳐서 박정희 대학교라고 예시를 아예 줍니다. 그걸 예. 하라는 암시죠. 예. 예. 근데 1차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니죠. 예. 아니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요? 예, 한 번 더 하는데 그래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임시 전체 교수회를 열어버립니다. 예. 임시 전체 교수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뭐 어디 조선일보 혹은 동아일보 이런 데 설문조사해 보니까 인기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가 1위다. 뭐 아니면 뭐 복지하고 싶은 인간 1호가 뭐 박정희다. 이런 예. 식으로. 예. 또 외국 뭐 경우에도 뭐 설립자 이름을 쓴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설문조사에는 그렇지만 박정희 대학교라고 하는 거를 1위로 해서 재단에 올리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 쳐달라. 그 해서 예. 앞에 계시는 몇 분 교수님들, 특히 뭐 여자 교수님들이 있는 그 중심인데 예. 거기서 박수를 받아서 재단에 1위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재단에서도 아마 그 전문대학에서 박정희라는 그 큰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그렇지 재단에서 않겠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반려한 거예요? 어쩌면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라는 타이틀이 좀 탐을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새마을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수업을 개설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작년의 일인데, 새마을운동가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네. 교양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학과나 계열에서 선택을 할 학과는 해라. 예. 이런 식의, 그게 있었는데, 행정이 있었는데, 그때, 새마을운동가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채택한 학과가 예. 8개 학과, 예. 8개 계열로는 8개 계열이고 학과로는 12개 학과가 교양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교 4년제 대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학점 선택이나 수강 신청을 하는 본인이 좀 임의로 어떻게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이런 탄력성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과목에. 근데 우리 전문대학 과정 특히 2년제 과정에서는 그게 선택과 필수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학점 선택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럼 학과에서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하면 거의 필수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설되는 학점 수가 예. 82학점, 83학점 그릇밖에 되질 않는데 예. 그거를 이제 2년 동안 다 이수를 해야 되니까 빠질 수 있는 과목은 한 과목 정도죠. 선택의 여지가 학생들한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과 리더십이요? 그렇습니다. 과목 이름이? 예. 그러면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대요? 글쎄, 저도 뭐 리더십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새마을운동에서 협동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봤는데 리더십이 그렇게 새마을운동과 연관 지우기는 좀 힘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열거한 일들이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그 전에는 재단이 정상화되기 이전이고 그렇죠. 혹은 임박했으니까 예. 그때는 없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재단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그렇죠. 재단이 정상화되면서 과거에는 총장이 선임되는 게 네. 교수들의 투표로 정해져 있죠. 근데 요번에 근데 이제 재단에서 이제 재단으로 총장 선임권이 이동하면서 재단에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재선이라든지 재임을 가능하니까 아마 재단에 자발적으로 지금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어야 되는 문제인데 재단이 정상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단 이사
4명 추천권을 행사를 했고 뭐 그래서 사실상 이 학원의 뭐 소유주가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작년에도 사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연결되는 얘기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지창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영남대에서도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거의 맥락이 같은데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영남 20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고 영남대에서는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오, 이것도 그러면 학교 측에서 주도를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몇 년 됐을 겁니다. 아, 그것도 재단 정상화 그 시점하고 연결이 그렇죠. 있는 그 겁니까? 이후에 다 이루어진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전후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면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 초대 원장은 어떤 분이었어요? 최예출 교수가 맡았던 걸로 제 기억을 최외출 합니다. 교수였습니까? 예, 예. 오, 그러면 이 정책대학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특수대학원 예. 그런 형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특화하는 예, 예. 그런 형태의 대학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대학원생들 많이 온답니까? 자세한 그 인원은 모르겠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주로 홍보하는 걸 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지원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기숙을 시키면서 집중 교육을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되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교수님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셔야겠네. 뭐 어느 정도는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재단이 정상화되면서 그게 2009년 일인가요? 2009년 2009년 일이죠. 재단이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사 추천권 4명에 대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를 했고 그 뒤에 지금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4명의 재단 이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 이사는 그래도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점잖게 계시는데 학교 측에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어떤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사들도 물론 관심은 있겠지만은 학교에 대학원 개설하고 예. 뭐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어차피 하는 학사 행정이니까 총장이 주도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총장도 물론 그런 의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최예출 교수를 비롯한 그 많은 구성원들 네. 교직원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추진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남대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많습니다. 그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직 유지를 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지지하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마음으로 지지하는 그런 겁니까? 건 아니고, 예. 저는 마음으로부터 지지한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다 생각을 하고, 예. 대부분의 교수들은 제가 보기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겁니까?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네. 박근혜 씨가 정치적인 입지가 강하고, 네. 그 이제 대선에서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줄을 대면은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박근혜 씨가 재단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이제 찬성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속으로는 이제 이런 것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21세기 되살려가지고 과연 영남대학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는 있겠지만은 이 박근혜 씨하고 코드를 맞추고 또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하면은 많은 교세를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 교수 사회 내에서의 분위기 영남 20대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영남대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재단이나 학교에서 학교 어디 쪽이 그 힘을 더 많이 쓰느냐가 아니고 아마 서로 그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관계로 서로 그냥 한 몸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박근혜 현 대통령이 이사 4명 이사 선임하고 나머지 3사람은 당연적으로 영남대학교 총장, 영남이공대학 총장, 그리고 병원장 이렇게 7인으로 이사진이 다른 목소리를 낼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사가 아예 없군요.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네. 어쩌면 뭐 작년에 있었던 면직이나 징계권이나 이런 것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재단 이사장은 승인하는 표현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예. 그게 어쩌면 새마을 정신과 제일 그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몰라요. 예. 노래도 있었죠. 앞에서 끌어주고 앞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거에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자조 협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동. 예, 예. 그런데 지금 두 분 교수님은 영남대 재산 환수를 통한 재단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셨죠. 예. 지금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고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데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왜 찍힐 일을 그렇게 자청을 하셨어요? 예, 제 외람된 경우는 질문이지만. 예, 제 경우에 이제 그 제가 한 29년 동안 영남대에 있었는데 예. 그 84년에 제가 영남대에 처음 와가지고 예.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씨가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있다가 이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입시 부정 문제 때문에 이제 예, 자진해서 이제 철수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교수나 학생 그다음에 동창 교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씨를 이제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물러났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이런저런 이제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이제 그런 것이 작용한 탓인지 그 많은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네. 야, 이젠 박근혜 씨한테 줄을 대는 것이 이제 학교 교수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전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그 종속되거나 아니면 네. 그 힘을 빌어서 학교의 그 교세를 키운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로 대학이라는 것은 정권이나 무슨 정치 세력보다는 더 심오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정권이라는 것은 수명이 뭐 5년, 10년, 뭐 2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권불 10년이라는 그렇죠. 말이 있죠. 대학이라는 것은 그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100년 대계인데 네. 어떻게 거꾸로 그 정치 세력의 부침을 거듭하는 그 정치 세력에다 대학의 운명을 맡기느냐.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임정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그 말씀 뭐 헌법에도 교육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시민대책에 참여했을 때 어떤 좀 부담감 이런 거 안 느끼셨어요? 아주 솔직히?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일단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대책점에 서겠다는 그런 그렇죠, 그 그렇죠. 선언이나 예.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 우리 학교 뭐 영남대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 이 재단 이사 정상화 박근혜 이쪽 그 재단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우리 학교인 경우에는 영남대와 통합을 하겠다. 이호성 그 총장이 예. 만약 통합이 안 된 재단이 정상화되면 통합을 하려고 한다. 통합이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는 사퇴를 뭐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가 아니고 통합이 안 되면 사퇴하겠다. 그리고 영남대인 경우에는 제가 듣기는 재단이 정상화되면 재단 전입금 이때까지 제대로 재단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예. 재단 전입금이 대폭 늘어난다 하는 그 미끼를 사용을 했던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실제로 이른바 학교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가 계속 그렇습니다. 돌았던 거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지금 재단 전입금은 작년에 영남대학교인 경우에는 8억 7천? 제가 뭐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1년에? 예. 영남대병원의 수익금이 재단을 통해서 영남대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교인 경우에는 뭐 영남대와 통합, 뭐, 안학홍이죠. 생각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이호성 총장이 서로 들었으면서 또 영남대와 통합 이야기를 계속 에드블론으로 네. 띄워서 젊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꾸 유혹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재단 그렇고 교수 사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교내에서 뭐 시화전도 아닌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한 20m 간격으로 쭉 전시가 되고 대학교 이름을 박정희 대학교로 바꾸려고 그러고 또 그런 과목도 개설이 되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연구소가 생기고 대학원이 생기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까? 우리 영남대인 경우에는 또 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다소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예. 우리 학교가 경우에는 주로 2년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2년제는 학습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1년, 졸업 예정자로 1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같이 아주 취업난 시대에 거의 백수들이 20대의 그 절반 이상이 백수로 지금 예. 있게 되는데 그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그런 데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발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그 지금 과정에서. 예. 영남대 경우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예.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른바 역사의식이라든지 예.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안목이라는 것이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데 뭐냐면 강의하고 이러면서 진짜 그런 걸 그 느끼세요, 교수님? 학생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교육 내용, 교육 제도의 예. 탓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도 그 입시나 면접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국사 교육을 전혀 안 받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제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수능이 선택이 돼버렸으니까 예, 그렇죠. 국사에서 그러니까 국사가 국사를 전혀 모르고 음. 근현대사를 모르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예. 또 이 대구나 영남 지역은 알다시피 그 지역적 어떤 예, 그렇죠. 지역적인 편향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박근혜나 박정희에 대한 그 명목적인 향수 같은 것이 거기는 아주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걸 깨뜨리고 나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대학에 와서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이제 의식을 깨우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선생님 말씀대로 대학생들이 취업에 우선 목을 메고 다른 걸 돌볼 겨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는 참 그런 데 대한 반발이라든지 비판을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대충은 이제 감이 오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1년의 이 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1년의 흐름의 결국은 마지막 정수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코드 맞추기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영남대 문제가 불거지고 했을 때 일관되게 계속 했던 얘기는 나오고는 상관없다. 그렇죠. 계속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박근혜 씨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이제 말을 안 하고 또 조금 더 추궁을 하면은 형식 논리로 대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남학원 문제도 그렇고 정수장학회 문제도 그렇고 그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자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자기 이사도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남학원이 정상화됐다는 건 뭐냐면 정식재단, 임시이사에서 정식재단으로 넘어갈 적에 학교 측과 동창회 이런 여러 그 당사자들이 박근혜 씨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이 학교를 좀 맡아주시오라고 이제 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선뜻 자기가 나서겠다고 안 했는데 오히려 학교 교수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박 후보자께서 영남학원을 맡아 주셔야지 이게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거의 강화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걸 수락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직접 자기가 이사가 된 건 아니고 본인 말대로 자기는 직접 재단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이사 추천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을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나머지 이제 3명은 다 당연직 이사고. 그렇죠. 당연직 이사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본인이 이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영남학원의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은 내가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본인이 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 조선시대로 치면 수렴청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무슨 자기가 어떤 그 뭐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관여한 것이고 그 영남학원의 실질적인 그 뭐랄까요 그 권한은 박근혜 씨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네. 본인은 그걸 잡아댄단 말이죠. 네. 나는 직접 이사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로 이제 교묘하게 그걸 피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반 국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를 리가 없지만은 박근혜 씨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선두주자고 네. 나는 박근혜 씨를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납득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유리할 테니까 이쪽으로 믿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난 과정이. 예. 예. 임정석 교수님 어떻게 같은 견해세요?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사진 구성,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원론적인 이야기나 아주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유는 된다고 생각하기야 뭐 4명 중에 이사 선임만 했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사 추천 4사람하고 나머지 당연직 이사 3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이사진은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정수장학회나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나는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지는 않죠. 그러면 혹시 이 두 분 교수님, 예를 들어서 명예교수 추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든지 파면 지금 일보 직전에 가 있는 문제를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추측을 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국사의 다망에서 잘 모를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추천한 이사들을 통해서 영남학원을 지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두 분은 어떤 학교 측의 그런 조치가 좀 부당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 신문고도 있는 거고 근데 한번 또 호소를 하거나 정확히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그 대답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나하고 직접 관계 없다. 재단에 알아보세요. 네, 학교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후에 뭐냐면 7명으로 이제 처음에 재단이 출발했는데 그 네. 후에 논란이 되니까 4명을 또 증언을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동창회라든지 이사회를?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11명 중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 4명만 추천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반도 되지 않고 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발뺌을 한단 말이죠. 아. 또 실제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 독재 시절 이런 때도 밑에서 알아서 어느 선까지는 알아서 충성을 하고 거기 또 큰 문제가 없으면 위에서 제일 밑에 밑에 하부기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세세하게 다 관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이탈남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김세균 예. 교수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명예교수 추대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희망버스 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반대로 다른 대학에서는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을 무슨 석좌 교수니 무슨 초빙 교수니 해서 모셔갔어요. 예. 자,
이게 대학은 정치하고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 논리가 많이 스며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휘둘리는 게 지금 엄연한 대학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학에서. 정말 대학만은 꼿꼿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느 곳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허약할 걸까요? 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크게 보면은 자주적인 그런 그 자세를 견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겠죠. 예. 물론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일제시대 이후 아니면 해방공간 혹은 그 이후에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네. 그 대학이라는 게 자주성을 가질 만한 그 시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걸핏하면 뭐 휴교령 내리고 학생들 잡아가고 다 그런 이제 예. 현대의 경랑 속에서 대학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주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부족했다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대학을 점점 그 기업과 그렇죠. 동일시하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벌들이 대학을 인수해 가지고 자기 어떤 큰 그룹의 그룹 계열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희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명예교수 탈락된 다음에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학교 당국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아무개 교수는 학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학교의 정통성을 부인하는데 이를테면 삼성물산 같은 회사에서 만일 사원이 네. 자기 회사의 정책이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원을 그 회사에서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논리를 이제 진짜 학교 측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바로 대학을 기업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학생이 한 얘기도 아니고 대학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많은 대학 구성원들, 대학 교수,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 이른바 CEO형 총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을 기업과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것도 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그 대학의 정책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집단주의적으로 거기에 다 좀 더 일사불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할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를 들면 임정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거기 반대하면은 이런 배신자다 말이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너는 이제 여길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이른바 집단주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조금만 거기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통상 그 어떤 굉장히 얻기 힘든 그런 것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사람은 그걸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구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직장 유지하는 게 힘든 이런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학 교수 그렇죠. 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좀 희생을 해서라도 조금만 순종적이면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어쩌면 소시민적인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죽여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대학의 사실은 그 재정의 그 정부 의존도도 상당히 높죠. 교육부에서 받아 쓰는 돈 이런 것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권력의 눈치 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이제 모금을 한다든지 다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학교 재정을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재단 전이고 8억 갔다면서요. 8억. 그러니까 영남대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학이라는 게 거의 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건물만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죠. 그냥 다 국고 보조로. 그러니까 국고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 의존적이고 그런 이제 그 대학 재정 구조도 그 대학의 자립성을 해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임정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재단이라든지 대학 행정을 이끌고 있는 뭔가 보직 교수라든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교수 사회 전반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도 교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회 분위기도 결국 그렇게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개인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그래도 좀 더 강한 목소리 이런 걸 낼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남대학교는 교수회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교수들이 투표로 교수회 의장을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교인 경우에는 교수회가 학칙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학칙상 구성이 되어 있고 교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협의회는 이 포멀이 아니고 인포멀이죠. 그야말로 친목회라고 해도 뭐 크게 임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총장을 교수협의회에서 선임을 할 때는 교수협의회가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재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네. 그래서 교수협의회가 실제로 의장도 물론 작년에 사퇴를 해버리고 네. 전혀 이제 학교 당국에서 응대를 안 해주니까 아. 사퇴를 해버리고 지금은 그 뭐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교수회라고 작년에 전체 교수회의를 하는데 예. 그거를 3차, 4차 때 갑자기 전체 교수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수회가 마치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 우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교수회에서 총장 후보 추천위원을 3사람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선발하기 위해서 전체 교수회의를 전체 교수회라고 우기기 시작했고 학칙상 교수회 의장이 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아, 교수의 의장을 총장이 겸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수회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대구에 교수회 의장들 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총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죠. 우리 학교만 그렇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주 경우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교수회에서 어떤 견제 기능이나 이런 건 애당초 불가능한 거네. 견제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죠. 음. 뭐 총장 자신이 그냥 의장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영남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회가 있죠. 예. 이건 학칙 기구가 돼 있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수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네. 본부에서 이제 점점 무시하고, 음. 더군다나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뭔가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회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 교수들이라든지 이제 구성원들이 그 대학의 독립성이라든지 네. 그 학문의 자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지금 거의 없고 아.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내느냐. 그럼 직장인화되어 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임 선생님 말씀대로 교수 사회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학문의 자유라든지 이런 가치보다는 그 연구비 많이 받고 복지 월급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일정의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관심사가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고 봐야겠죠. 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임정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면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정확히 상태가 어떻게 되는 징계위원회는 열렸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졌는데 통보는 아직 오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징계 요구권자는 총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총장한테 그 의결을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고 예. 통보하면 15일 이내인가 아마 총장은 처분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사인을 있습니다. 하든 예, 예. 반려를 하든. 예. 근데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6월 18일에 열렸습니다. 그럼 15일 이내로 보면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총장한테 이제 통고를 하고 예. 통과하고 15일 이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 의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확인이 안 없는 되고.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며칠 상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6월 18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파면 결정이 확정이 되버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수님께서? 글쎄 그 파면 사유가 징계 사유가 워낙 터무니없어서 네. 물론 바깥에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본인들은 징계위원회 가서 뭐 제가 그 소명을 했는데 거의 뭐 징계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혼자 한 50분을 항변을 하다 나왔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까? 징계위원들이? 예. 그냥 물 좀 드시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예. 몇 번 사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라. 예. 질문 같은 거 하면 질문을 하지 말고 하실 말씀만 하시라. 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이 워낙 터무니없다는 것들도 징계위원들은 전부 다들 알고 있고 한 가지도 거기서 뭐 옳게 그 인용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뭐 질서 유지 차원에서 혹은 뭐 뻔때 보이기 혹은 애라도 먹이자 이런 식의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면 결정이 그 확정이 되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실 계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명예교수 추대를 배제를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뭔가 해본다든지 이럴 여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탄원 형식으로 예. 학과라든지 다른 교수들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재심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저도 재직 시절에 이제 학교 보직을 했는데 예. 제가 그런 심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재심 요청을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왜요? 어찌 보면 이것도 진짜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명예가 있지 물론 않습니까? 달린 문제인데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학교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 아까 얘기한 기업의 그 논리를 이제 들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면은 뭐 어떻게 봐주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무슨 학교 선도위원회 예. 뭐 얘기가 아니면 뭐 채미도 하나인 것과 배기 숙제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굽히면서까지 예. 그 명예교수가 될 생각은 없고요. 그게 네. 별로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예교수라는 게 물론 제도상으로 존재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은 명예교수라는 것은 제자라든지 동료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 사람 참 학교를 명예를 빛낸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추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렇죠. 몇몇 학교의 보직자들이 그렇죠. 자기 기준을 그렇죠. 가지고 재단해서 탈락시키고 선임하고 이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 탈락시킨 사유가 네. 너무도 이게 비합리적이고 예. 또 대학 학문의 그 공동체인 대학에서는 그 절대 그 뭐랄까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 비판의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하는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뭐 굳이 뭐 명예교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남대 몇 년간 재직하셨어요? 29년간 있었습니다. 와, 29년 재직하셨어요. 예. 정말 미운정, 고운정, 온갖 정이 다 든 거다. 그렇죠. 특히 학생들, 제자들에 대한 정은 뭐 영원히 이제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지금도 근데 가지고 있죠. 그렇게 29년을 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명예교수 추대를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바라보는 영남대는 어떤 심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영남대학을 정말 사랑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젊은 청춘을 거기다 바쳤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또 그 영남대학을 통해서 제가 많은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학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은. 네네. 그래서 그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제 발표도 하고 학생들한테 제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청춘을 이제 보낸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이 각별하죠. 네. 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그 학교 보직도 사양하지 않고 좀 했었고 또 이런저런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막상 이제 다만 제가 이제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명예교수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회사가 아니고 또 이런 그 정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연구도 하고 자기 소신껏 의사표현도 하고 자유로워야 비판도 되는 하고 것이죠. 그게 네. 대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대학 자체가 스스로 그걸 부정을 하고 그 집단주의 논리로서 대다수 구성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이기 때문에 이거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서는 데 대해서 참 뭔가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요. 임정철 교수님도 마찬가지 심정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종교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종교는 어쩌면 뭐 종교는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학교는 더더욱이나 이 민주주의에서는 과정이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과정이나 그 수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뭐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이제 파면 사회에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게시판, 교내 게시판이나 이런데 비판적인 글 혹은 총장 본인으로 보면 모욕적인 걸 예. 어쩌면 행정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게 본인이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뭐 바깥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 가서 했는 발언을 가지고 뭐 사실적 실체와 뭐 다르다느니 혹은 뭐 실체 없는 얘기는 제가 하면 바로 징계를 당할 판인데 제가 그럴 수는 없었는데 네. 뭐 사실적 실체와 다르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걸 파면 사회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어처구니가 터무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집단주의로 본인들을 몰고 가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영남대, 그다음에 영남 20대 지금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그 특정 학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대학이니까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대학의 본령을 찾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절실한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교수님. 저는 이제 개인의 양심, 예. 혹은 신념의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교직을 이미 이제 떠난 사람입니다만은 그 적어도 학자의 양심,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냐면 좀 장기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가. 네. 근데 그분이 참 뛰어난 시인이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제 말기에 친일 시를 그렇죠. 써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일제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친일시를 쓴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한 100년은 갈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이제 예. 고백이라고 예.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정치 권력, 박근혜 예. 씨가 집권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상당 기간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모든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줄을 대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자기 그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는 한 발짝 더 물러가 가지고 예를 들면 서정주 시인이 그 일본이 100년 간다고 생각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또 한편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또 주권을 되찾아서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지속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이 무슨 뭐 남보다 뛰어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뭐 자기 소신껏 행동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좀 긴 안목으로 아까 말이 되풀입니다마는 대학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에 종속돼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이라는 건 10년 넘기 힘들지 않습니까? 10년이 그러니까, 뭐예요? 5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대학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지 말고 오히려 대학은 주체적으로 정치 권력한테 자기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그 필요한 어떤 자유를 확보해야지 그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은요? 그 대학이라는 그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 거기서 가져야 될 그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게 그 도덕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집단주의 어쩌면 뭐 집단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최고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사회
집단주의나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따돌리는 예. 그런 성향을 띈다든지 혹은 자기가 가장 그 이기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혹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용 삼아 달면 어떤 반칙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 저질러도 그냥 용인되는 그런 집단이나 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그런 행정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데 제대로 된 견제 기능 혹은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없는 어쩌면 뭐 소통이라 그러는 게 자기가 잘못된 명백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데서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소통하겠다고 그냥 하는 거는 우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정치적으로 어디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와 융화하는 것, 제대로 융화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교수님은 대학 행정당국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거나 바로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지만 요즘 가장 당당하신 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가장 떳떳하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두 분 교수님 뒤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창 교수와 임정철 교수의 입을 통해서 대학의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이것이 특정 대학, 그러니까 영남대학교나 영남20대학에만 한정이 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김세균 교수의 그 명예교수 추대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희망버스에 탔다라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대학 정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회의 지성의 바로미터를 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성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